안녕하세요, 리씨입니다. 오늘은 좀 오랜만에 미술 작품 그리고 전시 관람 리뷰에 대해서 콘텐츠를 준비해봤어요. 근 3주 이상 제가 공백기가 살짝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사정은 추후에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릴게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 오늘 준비한 전시는요, 코오롱사의 문화예술 공간인 스페이스 K에서 진행 중인 신라이프치히 학파의 경계에 선 꽃전입니다. 이 전시는 신라이프치히 학파의 대표 화가인 네올 라우흐와 로사 로이 2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별 전시인데요. 내년 1월 말까지 관람 가능하십니다. 두 작가는 독일의 라이프치히 미술대학에서 만나 평생 인생의 동반자이자 예술 활동의 최고의 조언자로서 함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작가 모두 같은 시기 같은 학파 출신이기에 비슷한 느낌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세상을 고유한 화풍으로 구현해냅니다. 특별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 두 작가의 협업 작품을 함께 보실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라이프치히, 네올 라우흐, 로사 로이 모두 다 친숙치 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신라이프치히 학파는 90년대 이후에 동독일과 서독일의 통일 이후에 라이프치히 미술대학에서 결성된 그 예술가들의 멤버를 베이스로 결성된 예술사조입니다. 한마디로 90년대 이후에 세계 미술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 해오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익숙치 않은 이름일 거거든요. 통일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미술사조들이 피고 지고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서 이들은 동독의 리얼리즘과 추상성을 가미하여 그들만의 고유한 화풍을 만들어낸 학파였습니다. 이들은 당시에도 독일 내에서는 명성이 자자했던 학파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활동하던 아트 딜러 해리 립케의 지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학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근 1년 전쯤 클릭 서양 미술사라는 서적을 통해서 만나봤었는데요. 한 300장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었는데 한 장 반면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그런 학파 소개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초현실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초현실주의의 미술 사조와 그리고 관련 작가 작품들을 좋아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었던 학파였거든요. 신라이프치히 학파의 미술사조는 전반적으로 초현실주의의 두 분류로 나누는 오토마티즘,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무브먼트와 프로이디안이라고 부르는 무브먼트 중에서 후자, 프로이디안에 속하는 예술가들의 회화법이랑 굉장히 비슷한 유사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프로이디안이라고 하면 이름에서도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의 철학가였던 무의식을 연구했던 철학자였죠. 프로이드의 이름을 딴 이름입니다. 프로이디안은 그 이름처럼 무의식과 꿈 그리고 환상의 세계들을 구현해내는 작가들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들의 그림을 보면 인간의 추상적인 무의식의 세계를 매우 구상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여 추상적 구상주의의 화풍을 지녔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작가로는 살바도르 달리, 르네 마그리트, 그리고 막스 언스트, 조르주 데 키리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신라이프치히의 그림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올 라우흐는 본인 스스로를 초현실주의로 분류되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본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데서 조르주 데 키리코나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에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라우는 라이프치히 미술대학에서 아카데믹 회화를 배웠기 때문에 원근법에 따라 규칙적으로 비례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요에 따라서 대상들을 왜곡하고 비례를 무시하는 등의 화풍을 자아내는데요. 숙련된 테크닉으로 비밀스러운 대상들을 굉장히 무관한 것들과 섞어놔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비일상화적인 대상으로서 화폭을 바라보게 만드는데요. 이 기법은 초현실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한 기법으로서 데페츠만 기법이라고 불리웁니다. 데페츠만 기법은 미술사가 시클롭스의 의견을 따 일상의 비일상화라고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대상들이지만 전혀 다른 공간이나 전혀 다른 오브제들과의 부조화로 인해서 그 대상 자체가 절대로 익숙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 보이신 그림들을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의 The Persistence of Memory, 두 번째 작품은 르네 마그리트의 Homesick입니다.
이 작품 내부에 그려져 있는 오브제들은 우리가 무엇을 그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의 그림에서의 대상들, 흘러내리고 있는 시계, 자세히 보면 개미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모습, 사막인 듯한 어떠한 풍경, 그리고 우측에 르네 마그리트 그림 같은 경우는 사자, 그리고 다리를 바라보고 있는 날개를 단 악마? 뭐 이런 오브제들은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같은 장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게 바로 대패치만 기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컵과 수저는 메렛 오펜하임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초현실주의자, 여성 초현실주의자인데 그 분의 작품이에요. 컵이랑 컵받침, 수저인 거는 확실한데 이게 털에 감싸져 있는 모형이죠. 이게 과연 먹을 수 있는 커피 잔과 수저일까요? 여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굉장히 일상적인 오브제인데 조화롭지 않은 대상들과 엮여서 우리는 이것의 용도와 의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급작스럽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패지만 기법의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올 라우흐는 독일 출신의 작가로서 평생을 경험해온 개인의 역사와 국가의 산업적 소외 현상을 중첩적 체제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로사로이는 베를린에서 원예학을 전공한 뒤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예술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신 라이프치히의 몇 안 되는 여성 작가 중 한 명으로서 로사로이는 그녀의 작품 속에 늘상 등장하는 여성들을 통해 그녀의 과거 추억과 미스테리한 환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그녀의 미술 세계를 표현해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로이는 현대사회를 바라보는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고 현세기 속 여성의 의미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화폭 속에 담아냅니다. 그녀의 캔버스에서는 남성을 찾아보기 힘들며 그녀의 여성상들은 보통 자연이나 가정 내의 설정으로 평범한 구성 같지만 캔버스 곳곳에 숨어있는 재치있는 오브제들 혹은 불길함을 내포하는 색감의 배치로 그녀만의 독자적인 화풍을 탄생시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네올 라우흐의 프로파간다, 선전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처럼 네올 라우흐의 그림에는 정치적 색깔이 드러나 있는 작품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가 정치적인 선동, 선전에 대한 증오감으로 역이용하는 제재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온 독일에서는 선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문화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 선전이라는 행위 자체는 예술가로서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표현해야만 한다는 반강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제재를 역이용하여 본인의 억압된 내면의 투쟁을 화폭에 그대로 표현해냅니다. 정치적 선전은 언제나 제한된 틀 내에서 통제와 억압으로 가득하지만 그의 회화는 언제나 독자들의 열린 상상과 경험을 유도합니다. 인간의 이성적 논리를 거부한 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의 회화는 진부한 통념에 갇힌 정치적 선전과는 간극이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전체적인 전시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전시였다는 거였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들, 세부적인 요소들을 다 제외하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해하고 좋아하던 학파였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이 전시를 볼 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웠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학파, 특히 네올 라우흐를 굉장히 좋아해서 추후에 독일 여행도 계획하고 있었을 정도였는데 국내에서 이런 특별전이 전시된다고 해서 거의 경이로울 따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참 루치오 폰타나에 빠져있을 때 성수동의 옥션 전시장인 테사 전시장에서 그의 특별전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와 비슷한 감동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신 라이프치히 학파의 또 다른 매력적인 화가 로사로이를 알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캔버스 규모가 상당했던 회화들은 전체적인 그 특이한 구도와 풍부한 색감이 정말 그 작품에서 쏟아져 내려올 것처럼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한눈에 다 담기가 버거워서 부분 쪼개가면서 관찰해 가고 원치에서 물러서서 관망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전시를 오랜 시간 투자해서 관람했었는데요. 작은 그림들은 오히려 그 디테일 하나하나에 집중해 가면서 그 작품 안에 들어가서 그 작품에 대해서 상상하고 자유롭게 시나리오를 펼쳐나갔었던 그 소소하고 소박한 순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돌아와서 이 글을 작성하고 리뷰를 지금 이렇게 영상을 리코딩하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작은 그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그 회화들의 스케일이 굉장히 커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담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저의 최애 작품 단 하나를 꼽아본다면 저는 네올라우흐의 수능이라는 작품을 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작품인데요. 숲속인들 연출된 배경을 뒤로 화면의 구성은 두 공간으로 나뉘어집니다. 무대 속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의 그림의 세계를 현실 세계에 구현해낸 무의식 속 대상들인지 모를 공간 내부에 5명의 인물들이 무엇인가를 연출하고 있고 그 바깥에서는 한 화가가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젤 속 그림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무대 안의 사람들이 아니라 서커스 공연에서 볼 법한 색색깔의 저글링 봉입니다. 네올라우흐는 자신의 작업을 여러 개의 공을 번갈아 던지며 잡아내는 저글링에 비유합니다. 공을 던진 뒤 이미 하늘 위로 떠오른 공들이 각자의 궤도를 그리며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은 머릿속에 떠오른 대상과 상황들을 캔버스 위에 던져놓고 각자의 요소들이 생동감을 얻어 생생하게 살아있길 바라보는 작가의 의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림 위에 작가 내면의 목소리를 곳곳에 수수께끼처럼 숨겨놓는 그의 그림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졌고요. 전시 내내 그 수수께끼를 풀고 그의 그림을 살피고 또 지켜보고 혼자서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혼잣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찾기를 하는 듯이 굉장히 몰입도 높았던 전시였고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 2가지 정도 팁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첫 번째 팁은 제가 영상 앞머리에 말했었던 레올라우흐와 로사로이의 협업 작품인 경계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작품은 2018년 작품이며 경계라는 타이틀의 회화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미술관의 커다란 월 텍스트를 지나고 들어가면 바로 보게 되는 작품입니다. 사실 처음에 딱 들어서서 작품명이랑 작가 이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지 않고 한번 미술관 전체를 바라봐야지 하면서 미술관 내부를 1차 배회하던 중에는 몰랐습니다. 이 그림이 그 그림인 줄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그림의 대상들이 너무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두 작가는 분명히 같은 학파고 같은 시기에 작품 활동을 했었던 작가인 건 분명하지만 제가 미술관에서 지켜보면서 이 두 분의 회화의 화풍 그리고 그림의 주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고유한 개성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그림에는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주 오랫동안 이 그림을 관찰하면서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 이건 누구 그림? 이건 누구 그림? 이렇게 분리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뭔가를 알고 나서 그 아는 지식의 베이스로 그림을 읽어내려 하지 않고 그냥 제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두 작가의 인터뷰를 보면 이 그림은 서로 순서를 번갈아 가면서 그림을 채워가는 식으로 완성된 작품이었습니다. 앞선 사람이 남기고 간 이야기에 영감을 얻어 다음 사람이 생각을 더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그 위에 본인의 감성을 덧대이는 식으로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는 자연스럽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두 번째 전시 팁으로 이어지는데요. 전시실 2층에 마련된 영상실에서는 네올라우흐와 로사로이가 국내 전시 개최를 앞두고 인터뷰한 영상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내에서도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작품을 체스 두는 식으로 작업을 완성해갔다. 한 명이 본인의 캐릭터를 그려놓으면 다음 사람이 그 캐릭터를 보고 자신의 캐릭터를 더하는 식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도 국내에 이제 작가 전시를 하는 데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작품이나 작가 그리고 예술 세계에 대해서 묻는 Q&A 컨텐츠가 영상으로 흘러나왔는데 저는 이 영상의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작가의 작품을 관람하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특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작가의 직접적인 생각을 듣고
작가의 작품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보고 내 생각을 더하여 추후에 작가가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또다시 작가의 내면을 투영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순환이 지속 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감명 깊었던 부분은 현 시대 회화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네올라후의 답변이었습니다. To be drifting in a world with all the values, and the painting could be a kind of handbrake to give stability to this situation, even a kind of signpost which shows you which leads you in the direction not left, not right, but in the middle, the center of your own being, your own mind, and that could be really the only task painting I see, to make sure that there is certain kind of value in the world, which comes from a certain well that is not described with words. It's a kind of re-enchantment of the world. 회화가 갖는 유일한 임무를 가치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세상에서 안정감을 주는 난간의 역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방향을 명령하는 것이 아닌 개인 스스로의 중심으로 이끌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공감을 느낀 부분이야 오랫동안 마음속에 그의 음성이 남았던 것 같는데요. 제가 예술을 좋아하는 이유와 미적 경험이 인간으로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틀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죠. 항상 새로운 일에 봉착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예술 작품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경험과 흡사, 유사한 경험인데요. 이는 마치 세상엔 사실 정해진 답이 없기에 충분히 방황해도 되고 오랫동안 생각해도 괜찮으며 개인의 의견을 표현해도 괜찮고 비판적인 시각으로서 사회를 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술작품 관람시에 내 앞에 있는 오브제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예쁘다 라는 거짓말을 만발하기보다는 저게 뭐야? 이게 왜 있어? 나도 하겠는데? 뭐 약간 이런 의심을 품는 태도가 훨씬 더 좋은 작품 관람 태도인 것처럼요. 예술 경험도 인생도 능동적 주체자로서 지각하고 인지하면서 이행해 나가면 무엇이든 더 알차게 경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그런 전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atch it fly like a spaceship. You're taking me places starry-eyed and complacent. Watch it catch the wind and go. See it sail the breeze afloat. When you're here with me, it shows. I'm feeling fine. Feel the grass beneath my toes. Let the music set the tone. See you smile.